권영주의 카좋다. 안녕하세요. 카좋다 권영주입니다. 정지할 때 엔진 작동 멈추고 다시 출발할 때 걸리는 시스템 요즘 많이 적용됩니다. 일명 아이들 스탑앤고, 영어로는 ISG, 공회전 방지 장치입니다. 효율 높이기 위해 하이브리드에는 기본 기능이 포함되고 요즘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되면서 하이브리드 아니라도 필수 기능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연료 쓰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ISG, 공회전 방지 장치입니다. ISG는 1990년대 초반 독일 폭스바겐이 처음 적용했지만 질감 떨어져 일반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재점화 속도가 빨라졌고 진동소음 크게 줄면서 일반화됐습니다. 미국 EPA에 따르면 도심에서 공회전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만 17%라고 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하지 않으면 휘발유 기준으로 연간 94,000원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급적 ISG가 장착된 차를 사는 게 유리한 겁니다.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좋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좋다 최고의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가야 될 땐 잘 나가야 되고 잘 서야 할 때는 잘 선다는 바로 그 고스톱 팀. 오토타임에서 박진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일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차입니까? 네, 오늘은 청취자분들이 이 배틀 좀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청취자 요청 배틀. 네,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SUV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 차들 좀 비교해달라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제 나이 대 소비자들이 좀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상당히 관심을 증폭시켜줬어요. 네. 어떤 차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차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최근에 이제 시장 경쟁이 치열한 소형 SUV에 속해 있는 두 차고요. 굉장히 올해 아주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주 대표주자 중에서도 대표주자 두 차를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요. 볼록하게 볼륨이 확. 마치 비누방울 연상시키는 이렇게 볼륨감이 있고. 네. 계기판 모양이 정말 특이하네요. 이거 물안경 고글 같기도 같은 하고 느낌? 고양이 가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딱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컴팩트형 SUV다 보니까 요리조리 이게 움직이기에 네. 편한 것 같아요. 연비도 좋고. 박진 이미지, 네. 박스형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볼륨감이 함께 가미가 돼서 굉장히 다부진 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약간 미간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훅 나가네요. 방심하고 있으면 이거 당할 수 있어요. 차에.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 나가네요. 아주 안정된 성능이 강점입니다. 네, 당연히 권 기자님은 아시겠죠? 르노 삼성 QM3 대 쌍용차 티볼리. 네,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QM3와 티볼리 말씀대로 이번에 두 차를 비교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차 가장 핫하고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두 차를 놓고 어떤 차를 사면 좋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엄청 물어봅니다. 그 차 어때요? 저 차 어때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그 차 사라고 추천해줬다가 괜히 그 차 나중에 뭐 고장나고 그러면 원망을 그럼 엄청나게 듣거든요. 감당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정해진 차가 가장 좋은 차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제대로 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작하기 전에 가스탑!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탑 사장님, 사모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커스터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자동차의 앞부분에 달려있는 이것은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건데요. 요즘은 이것 안에 또 하나의 불빛이 담겨 밝은 대낮에도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알라딘 램프, 2번 헤드램프, 3번 무드램프.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들으셨죠? 우물정 0945번. 사장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봤죠?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자동차 앞부분에 달려있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데 각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것으로 자신의 브랜드 특징을 내보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1번 알라딘 램프, 2번 헤드램프, 3번 무드램프. 정답을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우물정 연구사번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진우 기자 힌트 날리세요. 자, 눈이 사람 신체에 어디에 달려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그 레슬링 선수들이 락을 걸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김정희 리포터. 저는 뭐 교통방송할 때 항상 뭐 어두울 때 전조등을 켜세요. 그렇죠. 우리말로 전조등이라고 얘기하죠. 네, 말을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번호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불스원에서 불스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번이고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QM3 대 티볼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차 모두 디자인이 예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호 차이가 다를 텐데요. 이 두 차 어떻게 다른지 디자인 배틀부터 시작합니다. 스타트. 그럼 먼저 QM3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감이 조금 있고요. 프랑스의 약간 아기자기한 느낌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죠. 약간 T자 같기도 하고 V자 같기도 하고. 르노 삼성차의 새로운 패밀리 룩입니다. 이 T자형 그릴이라고 하는데 좀 신선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색깔이 네. 톤이 다운된 차분한 느낌의 오렌지 빛이고요. 거기에서 연결돼서 지붕 색깔 하얀색, 네, 이 색깔 특이하죠? 예쁘네요. 일몰 색깔 같아요. QM3 이 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게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문 자체의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이 작은 문이 아니거든요. 작은 문 아니고요. 네. 실제로는 굉장히 큰 문이어서 내리고 탈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눈에 확 들어오는 점이 볼록하게 볼륨이 확 느껴질 정도거든요. 마치 비누방울 연상시키듯이 볼륨감이 있고. 저희가 한번 그럼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편인데요. 골프백이 뭐 비스듬히 하나 실리겠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쌍용 티볼리 네.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이게 소형 SUV인가? 라고 보일 정도로 약간 좀 크기가 커 보였어요. 앞모습에 딱 봤을 때 확실히 조금 더 각진 이미지, 네. 박스형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더불어서 볼륨감이 함께 가미가 돼서 여성들도 운전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디자인이에요. 헤드램프 굉장히 디자인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날렵한 표정을 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습니다. 범퍼까지의 이 높이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진짜 SUV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두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이감 같은 것도 더 있고요. 네, 계속해서 옆모습 살펴볼 텐데요. 네. 약간 박스형 차량 같거든요. 이 전면부에 디자인 요소가 과하게 배치됐을 정도로 좀 존재감 나타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측면 부분에서는 좀 쉬어가는 듯한 인상이 강해요.
네, 지금 뒷모습은 사실 앞모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귀엽거든요? 리어 램프 부분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옆 측면까지 파고드는데 조금 더 소형 SUV다운 재기발랄함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한번 트렁크 열어볼게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QM3와 네. 비교해서도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애 유모차 좀 큰 편이거든요. 네. 그게 이 트렁크에 안 실리더라고요. 아, 트렁크 좀 공간에 작네요. 있어서는 좀 네, QM3 대 티볼리 외관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는 블록블록, 하나는 네모나고 외관 디자인은 김정일 리포트는 결정합니다. 어떤 차입니까? QM3. QM3. 네. 박진우 기자는요? 저는 티볼리 하겠습니다. 티볼리. 자, 1대1 붙었어요. 권용주는 지금 판단 유보하겠습니다. 자, Q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노 디자인을 많이 따왔어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그 해외에서 생산된 네. 수입차죠. 그렇습니다. 이 수입차인데 또 통계는 국산차로 잡힌다는 그러니까. 점이 좀 네. 특이해서 아무래도 족보가 좀 꼬인 것 같은데요. 르노에서 이제 디자인 개발한 차를 우리나라로 바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르노 디자인이 대부분 차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티볼리는 이제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인수해서 나온 이제 첫 차인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쌍용차가 이 SUV 전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체어맨이라는 세단이 있긴 하지만 SUV가 기반된 회사고 그런 SUV 생산을 통해서 만들어온 노하우를 엄청 이 티볼리에 좀 밀집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상당히 높은 상품성이 강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티볼리 디자이너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예전에 나왔던 컨셉트카를 최대한 대량 생산 버전에 그대로 잇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모터쇼에 쇼카를 내놓으면 그걸 그대로 최대한 유지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차까지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살펴보면요, 이 차가 뭐 양산 그러니까. 디자인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컨셉 개념이 좀 나요. 프랑스 표현으로 하자면 아방가르드한 측면도 있는 거죠. 가르드. 그래요. 그 아방가르드가 누구 친구예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자, 내부도 궁금하시죠? 네, 내부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두 차 모두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네, 지금 저희가 QM3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래도 넓은 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동급의 소형차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확실히 좀 크다는 점 알 수 있어요. 시트도 천으로 된 시트인데 뭐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딱 네. 받았거든요. 차체 지붕 색깔과 동일한 이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를 딱 보면 예쁜 회색. 전체적인 인상이 좀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네. 하나 저는 좀 좋은 게 모니터하고 네. 버튼을 주황색으로 테두리를 둘렀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이 휴대용 게임기를 연상시키게 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네. 뭔가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테두리가 약간 펄이 들어간 주황색이어서 이 펄 들어간 굉장히 예리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확실히 여성분들은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니까. 네. 그리고 이 기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기어 부분이 구분이 조금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초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어를 처음에 출발할 때 보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어차피 주황색을 좀 포인트 색깔로 썼다고 한다면 글씨 정도도 주황색 같은 거 써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기어 변속하실 때 계기판 보면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뒤편으로 넘어왔는데요. 머리도 여유가 네. 있고요. 이 시트 자체에 3명이 앉기에는 충분한 네. 크기고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벤치형 시트를 도입해서 뭐 한 3명이 타도 가운데 탄 사람이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고 네, 그리고 앞에 시야가 바로 탁 트이게 보이거든요. 네, 뒷좌석 시트의 높이를 좀 높여놓음으로 해서 시야가 좀 확 트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의자가 조금 불편하네요. 저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등받이가 바른 자세를 좀 강요받는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 뒤로 못 젖히나요? 뒤로 젖힐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젖힐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티볼리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너무 넓어요. 저 지금 놀랐어요.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요? 굉장히 공간감이 있고 실제로도 조금 이 실내 공간 확보하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요. 이 차고가 높고 보닛이 짧다 보니까 네. 전면의 어떤 유리창도 굉장히 시원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크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로 되어 네. 있는데요. 약간 QM3에 비해서는 딱딱한 감은 네, 있는데, 단단하죠. 네. 하지만 편해요. 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패시아를 살펴보면 그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림으로 좀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글씨로도 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알기 쉽지가 않게 돼 있지 않나? 뭐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에어컨 그 버튼 아래에 뭐 이렇게 돌리는 버튼인데 형태고. 시트에 열 네, 맞습니다. 나게 하는 그런 건가요? 이 티볼리의 한 가지 더 강조할 점은 통풍 시트도 동시에 지원을 한다는 점이에요. 2차급에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동시에 지원하는 차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나 봐요. 모든 차는 아무래도 운전석을 위주로 이제 디자인이나 기능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약간의 차별을 그렇죠.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저는. 차를 사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저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공간은 정말 넓어요. 저 또 앉은 키 크거든요. 앉은 키 1m 넘는데 앉은 키가 어떻게 1m가 넘어요. 시트 자체도 앞좌석에 비해서 더 푹신푹신한데요? 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네. 느긋하게 눕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역시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가 가능한 거죠, 이거 지금. 이거 굉장히 소형 차급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이라고 보여지는데 티볼리로 진짜 칼을 갈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QM3 대 티볼리 인테리어 내부를 비교해봤는데 결정합니다. 박진우 기자, 전 티볼리 하겠습니다. 티볼리 한 네. 표. 김정은 리포터는 티볼리요. 티볼리 2표. 인테리어는 티볼리가 앞서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 권영주의 선택은 QM3 한 표입니다. 저도 다 타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표 줍니다. 근데 왜 좋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성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화려한 있어 거. 보이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좀 선호도 높아지는 그렇군요. 경향인데 티볼리 화려합니다. 김정은 리포터는요? QM3보다 역시 티볼리 공간적인 면에서도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좌석이 등받이가 확실히 편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성능으로 넘어가야죠. 성능! 숫자로 배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QM3 대 티볼리 숫자로 밴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가장 핫한 컴팩트 SUV 시장의 대표주자 QM3 대 티볼리의 스펙 배틀. 먼저 총 배기량 비교입니다. 르노의 1.5 DCI 싱글 터보 디젤 엔진과 자동 6단 DCT 변속기가 조합된 QM3의 배기량은 1461cc. 쌍용 자동차 최초로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티볼리의 배기량은 1597cc로 배기량에서는 티볼리가 아주 조금 더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배틀. QM3의 최고 출력은 90마력, 티볼리는 126마력. 최고 출력 면에서도 티볼리의 승.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볼까요? QM3의 최대 토크는 22.4kgm, 티볼리는 16kgm로 초기 가속력에서는 QM3가 더 우수한 성능을 뽐냅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합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QM3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5km로 고속도로에서는 20.6km까지 나옵니다. 가솔린을 사용하는 티볼리는 복합 연비 리터당 12km, 고속도로에서는 14km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QM3의 연비가 월등합니다. 이상 QM3 대 티볼리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QM3 대 티볼리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숫자로 본 성능하고 직접 몰고 달려보는 느낌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저 김정은 리포터, 네. 우리 어떤 차부터 탈까요? 먼저 QM3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QM3! 네, QM3 시동 스타트. 네,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디젤 차량 맞아요. 네.
대중차 그리고 소형차라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소리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엑셀은 뭐 밟자마자 바로 확 나가는 그 즉각적인 반응이 딱 오고요. 네. 전혀 힘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이 잘 나가요.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 방지턱 살짝 넘어봤는데 네. 확실히 흔들림 있죠. 온몸으로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거는 좀 유럽차의 특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길 같은 곡선주로 해서 어떻게 잘 잡아서 돌아가느냐가 또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네. 그 하체가 좀 부드러우면은 좀 약간 이질감이 들고 좀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좀 유럽차의 특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80 밟아보고 있는데요. 가속으로 좀 밟을 때는 아까 출발할 때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첫 출발을 좀 경쾌하게 가져가되 점진적으로 속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이 차급에서는 나쁘지 않은 주행성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핸들 반응도 정말 바로바로 오네요. 역시 유럽적인 어떤 특성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기 느낌이 웅 하는 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보통 이 차 안에서 알 수 있는 소음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 있고요. 바람이 이제 창문에 부딪히면서 나는 풍절음. 네. 그리고 도로 바닥과 바퀴가 굴러가는 그 소음이 있는데 이 차는 약간 그 세 가지 소음이 조금 다 느껴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기가 너무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너무 아래쪽에 있죠. 너무 아래쪽에 있어요.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보는 장치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안전적인 면에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달려봤어요. 솔직히 저는 QM3의 경우에는 그 즉각적인 핸들 반응에 의한 그 바퀴의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살짝 그 놀이기구 하는 범퍼카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박진우 기자 어땠습니까? 역시 디젤 엔진 특유의 어떤 높은 두터운 토크 밴드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이 토크 밴드 두텁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저속에서의 순발력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디젤 차의 장점을 좀 10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차 한번 타봐야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티볼리도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티볼리 시동 스타트. 네, 그럼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들도 좀 덜하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지금 엑셀을 순간 밟아봤는데 훅 나가네요. 방심하고 있으면 당할 수 있어요, 차에. 운전대 옆으로 또 버튼이 있잖아요. 네. 이 WP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인데요. E는 보통 상태예요. W는 윈터입니다. P는 파워 모드입니다. 저 한번 P로 눌러서 주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주행 중에도 그 버튼 누르면 모드가 바뀌니까요. 네, 지금 계기판에 파워라고 빨간색 글씨가 떴고요.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힘이 확 들어가는 게. 스티어링의 조향 장력은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센터 패시아에 보시면 핸들 모양의 스위치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네. 네, 무거워요. 굉장히 묵직해지죠? 네, 이 무게가 손으로 그대로 전해지네요. 고속에서는 이런 뻑뻑함이 또 주행 안정성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80 이상으로 지금 밟고 있긴 한데요. 가솔린 차량치고는 좀 시끄럽거든요. 이 차는 최근에 유행하는 직분사 엔진이 아니고 MPI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해요. 지금 제가 달리는 데 있어서 힘이 딸리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네.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 나가네요. 네, 아무래도 소형 SUV는 성능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입견 모두 불식시킬 정도로 아주 안정된 성능이 강점입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이번엔 티볼리 달려봤는데 티볼리 직접 느낌은 어떻습니까? 김정일보다. 네, 속도를 밟으면 밟을수록 이렇게 힘있게 쭉쭉 나가는 그런 파워, 힘이 느껴졌고요. 다만 좀 소음이 저는 역시 달팽이관. 좀 거슬려서 정말 달팽이관이 발달했어요. 네. 빼먹지 않아요.
진동소음 얘기. 네. 우리 박진우 기자 티볼리는 가솔린이에요, 이거. 네, 가솔린 엔진 장착했습니다. 1.6리터 가솔린 엔진이고요. 요새 뭐 GDI 엔진, 그러니까 직분사 엔진 많이 장착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시대적으로는 약간 뒤처진 건 아닌가라는 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가솔린인데도 우리 김정현 우리 달팽이 처자께서 그 소리가 크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엔진 진동 소음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도로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로드노이즈, 것들이 풍절음. 그런 것들이 좀 안으로 로드노이즈나 들어오더라고요. 풍절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습차음제를 많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티볼리라는 차 자체가 고급차 그렇죠. 아니고 대중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티볼리를 또 많이 못 팔 수도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판매가 이 두 차의 누적 판매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2월 현재 올해. 5,21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QM3는 2,209대인데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두 배가 차이 나는 뭐 판매량에서는 일단 티볼리가 한 번 더 이겼군요. 뭐 저는 좀 개업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개업 효과. 예. 대신 그 QM3는 지난해 18,000대를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입차 단일 차종으로는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판매 대수였죠.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 지난번에 그 쌍용 자동차 송영환 전무가 우리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효과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간 다음에 티볼리가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어요. 저희 네. 방송의 이 임팩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주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젤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6월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마 뭐 이거 나오면은 조금 더 이 티볼리의 어떤 열풍, 돌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디젤도 6월에 나오면 그 해고 노동자도 잘 될 수 있을 거다. 뭐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하고 가셨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를 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너무 아쉽다. 하나씩 무조건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티볼리는 뭐 단지 그 소음 문제. 굉장히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QM3 역시 뭐 수입차이기 때문에 어떤 트림 구성에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고급스러움 조금 떨어진다는 점. 김정일 리포터. 네, 저도 마찬가지로 티볼리는 소음. 이제 소음 얘기 못하겠어요. 네, 소음. 그리고 갑작스럽게 훅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여성 운전자들이 좀 이 부분은 좀 무섭게 느끼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QM3는 확실히 뒷좌석이 좀 불편했어요. 공간도 좀 협소한 것 같고.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가스탑 퀴즈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가스탑 퀴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답에 도전하세요. 자동차의 앞부분에 달려있는 이것은 야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이것은 사람이나 동물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라딘 램프, 2번 헤드램프, 3번 무드램프.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불수원에서 불수원샷 세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0945번이고요.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많이 보내주세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이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두 분 마음대로 QM3의 점수를 먼저 공개합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 80점 주겠습니다. 80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은 리포터 QM3 100점 만점에 몇 점? 82점이요. 82점. 자, 그렇다면 티볼리 점수입니다. 100점 만점 몇 점일까요? 박진우 기자. 84점. 84, 84.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은 리포터 몇 점? 81점이요. 81.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르노 삼성 QM3 162대 쌍용차 티볼리 165. 쌍용차 티볼리가 이겼군요. 티볼리가 이겼어요. 네. 가솔린의 힘인가요? 신차 효과인가요? 신차 효과죠. 흥미진진했고 정말 박진감이 넘쳤습니다. 두 분 오늘도 팀명 크게 한번 외치셔야죠. 네.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땐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 쓰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보이는 라디오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 인터뷰 전문북에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 보는 라디오 즐길 수 있고요. 라디오 레이싱걸의 블링블링한 멤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누르셔서 팬이 되면 다시 듣기와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다는 것 아시죠? 눈으로도 사랑해주세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무려 100조?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시가총액 100조 이상 기업들만 선별한 대신 100조 클럽 ELS. 대신이니까 ELS도 크게 드립니다. 대신증권 100조 클럽 ELS.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카스탑 정답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2번 헤드램프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연락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변속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변속기 종류가 참 많죠.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무단 변속기, DCT로 불리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있습니다. 이 중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수동 변속기인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어 레버와 클러치 조작을 자동으로 해주는 DCT가 등장한 겁니다. 요즘 국산차에도 많이 적용되죠. 그런데 DCT 이거 왜 좋은 걸까요? 변속 빠르니 동력 전달할 때 에너지 손실 적은 겁니다. 그런데 DCT를 두고 자동차 좀 아는 분들이 건식과 습식을 언급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건식이 습식보다 효율은 낮지만 배기량 큰 차에는 아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차는 건식, 대형 차는 습식 DCT가 쓰이죠. 물론 건식이든 습식이든
DCT는 곧 고효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 습식은 사우나밖에 몰랐던 그래서 이제야 무릎을 탁 치시는 자동차 용어 초보자들에게 권영주가 띄워드립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코쿠 그댄 여전하네요. 그댄 여전하네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탄 이제 파킹. 사랑하는 나의 그대여 그대는 내 마음 모르나요 언제나 당신만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시나요 그대 얼마나 더 간절히 원하면 내 마음 알아줄까요 난 그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댄 여전하네요 얼마나 더 간절히 원하면 내 마음 알아줄까요 난 그대 없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댄 여전하네요 그댄 여전하네요